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용량형 회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죠. 용량형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교류형 지전력에다가 여기에 있는 축전기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용량형 회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랑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다 1번씩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기후 처리는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VC라고 쓴 이만큼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진폭의 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인 함수로 이렇게 진동해 오고 있고 그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전화부는 위상이 정의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전류의 위상을 구할 때 먼저 킬로프 법칙을 써서 여기 있는 회로를 해석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축전기에 에너지를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었다라고 쓰고 이 식은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Q는 CV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거기서 V, 볼트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총 전압량이라고 하는 Q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기 용량 C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킬로프 법칙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목적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지금 전류의 위상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위상을 구할 때 전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는 전하가 전류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가 한꺼번에 떼거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전류의 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Q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가 지금 축전기에 있는 총 전압이나 축전기에 있는 총 이렇게 그 전압량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Q를 C자로 이렇게 붙여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Q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듯이 이제 전하야 움직여라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하가 움직이면은 틀림없이 전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전류라고 하는 거에 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시간 변화율, 전하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우리는 전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쪽을 미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요?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위상사의 관계를 이제부터 비교를 해보면 돼요. 전류를 구했으니까. 그랬을 때 1번식과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금도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코사인을 사인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꼭 오메가 t 플러스 여기가 90도 여기 90도는 2분의 파이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번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사인 함수로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여기는 똑같이 보게 되면은 요만큼 부분이 뜻하는 게 여기가 뭐냐면 전류 진폭이 될 거예요. 어떤 전류 진폭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축전기에 있는 전류 진폭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단 식을 바꿔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이용을 해서 위상사의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상사의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류에 대한 위상을 그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플러스 90이에요. 이 플러스 90이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9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상 자체가 전압보다 여기에는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위상이 90도 빠르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 자체는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90도 빠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서로 똑같이 내려가는 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전압의 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전압의 위상은 요점인 거죠. 근데 전류의 위상은 이쪽에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90도 빠른 거예요. 이 플러스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전류의 위상보다 전압의 위상이 90도 늦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우리가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로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를 이렇게 위상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편해요. 자, 그리고 여기도 그리는 방법이 이거예요. 전압을 기준으로 잡으면 전압을 1사분면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전류의 위상이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1사분면적으로 90도 빨라요 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쵸? 그래서 빠른 쪽을 여기다 그려줘야 돼요. 2사분면에다 그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상사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상사의 관계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건 진폭관계죠. 진폭관계는 우리가 이만큼 부분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 진폭이라고 하는 사이를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도 오음의 법칙에서 맞게 쓰려고 한다면 이쪽이 전류가 나오려면 전압이라고 하는 걸 이만큼 부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로 나눠주려면 기호차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부분이 뜻하는 게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실제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기호를 XC로 써놓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용량형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용량형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가 리액턴스를 포함한 오음의 법칙, 그리고 이쪽은 서로 위상사의 관계를 비교하는 여기는 그래프하고 위상자까지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해서 여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RLC 회로에서 각자 저항형 회로, 용량형 회로, 유도형 회로로 각각을 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우리는 각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쭉 보면서 여기에는 위상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놔요. 저항형 회로에서 위상자 모양을 봐줘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해둬요. 자, 그리고 똑같이 이쪽에 유도형 회로로 와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한번 쭉 보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는 위상자 모양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둬요. 여기는 보면은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위상이 90도 늦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용량형 회로에서 내용을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유도했던 과정을 봐야 돼요. 여기 킬로포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전류를 빼나가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 위상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위상자를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결과에서 보면은 전압보다 전류가 위상이 90도 빨라요. 그걸 이쪽에다 이렇게 빨간 색깔 위상자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그림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용량형 리액턴스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둬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은 바로 이 위상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총저항, 다시 말해서 교류 전원에 RLC 소자가 붙어 있을 때 총 저항에 대해서 한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꼭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류형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교류형 회로에서 저항형 회로, 그리고 또 하나 유도형 회로, 그리고 용량형 회로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만 떠올려보세요.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전압 페이저가 있었잖아요. 전압 위상자에서 위상자만을 빼와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름대로 한번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한번 표현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보게 되면은 저항형 회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게 지금 1사분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유도형 회로에서는 여기가 전압이라고 하는 게 1사분면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전류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전압은 2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 기준으로 전류를 1사분면에 놓으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 벡터가 다음과 같이 여기 색깔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도형 회로에서 전압은 2사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거를 1사분면에다 그리게 되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펜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 페이저를 한 대 모은 거예요. 한 대 모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있는 용량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쪽에 있었잖아요. 얘를 우리가 벡터기 때문에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벡터를 빼준 거예요. 유도형에서 용량형을 빼주고 나머지 크기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항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실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벡터의 합 벡터인 빨간 색깔로 이렇게 실제 기전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여기 저항과 그리고 여기에는 기전력 사이에 이루는 각도, 여기가 위상가학이라고 해서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림은 이해를 했으니까, 위상자는 이해를 했으니까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부터 그냥 논리적으로 전개만 시키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거 이만큼의 제곱, 그리고 여기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은 그거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하고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바로 그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VR이라고 하는 거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R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VC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하는 리액턴스 값으로 써준 거예요. 근데 이 리액턴스의 실제 값은 어떻게 됐었어요? 여기는 실제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에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해두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음 항으로 어떻게 전개를 한 거냐면 여기에서 i의 제곱 형태를 여기를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i는 밖으로 나올 테고 나머지 값은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 안에 포함된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전류 입장을 쓰게 되면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만큼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근데 이 값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원합을 무언가로 나눴어요. 그 값이 전류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만큼 값은 저항을 뜻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을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Z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Z라고 하는 이 값은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봤듯이 여기에는 XL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오메가 L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C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류와 전폭사의 관계를 구할 때 그때 뭐라고 유도가 됐었냐면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유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쓴 값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뭐예요? 이 정의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일종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자체는 교류 전압원이 걸릴 때 그때 RLC에 소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 다시 말해서 총저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세부값들을 쓰게 되면은 오메가 R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류회로에 직류형 교류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기전력과 저항사의 관계인 이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 파이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는 아크 탄젠트를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지금 있는 것처럼 이만큼 분의 여기를 이렇게 이동해 오면은 여기 VR분의 V의 마이너스 VC가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리액턴스 값으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I를 다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저항의 형태, 그러니까 여기는 아크 탄젠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의 형태꼴로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명진동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식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 식에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개가 같을 때 오메가 L과 여기 보면은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거를 우리가 공명 진동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이 이론적인 거는 우리가 어디에다 쓸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했잖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장비를 꾸며놓고 나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측정을 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값 중에서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이렇게 구할 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배웠던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한 여기에 요 값을 그냥 암기를 해서 쓰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형 회로, 그리고 또 하나 용량형 회로, 그리고 또 하나
유도형 회로에서 진폭과 위상사의 관계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위상차가 어떻게 난다라고 하는 걸 정의를 했어요. 위상차가 90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을 수도 있었어요.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또 하나 전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위상각, 그리고 또 하나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이렇게 이론상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여기에서 배운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는 쉽게 이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었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실험을 할게요. 실험할 준비들 하세요.